여기 지금으로부터 약 7만 년 전으로 가볼게요. 그 시절 지구에는 우리 말고도 최소 6종의 인간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남은 건 우리 호모 사피엔스 뿐이에요. 이 책은 묻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건 더 힘이 세서도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다 함께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의 책은 이스라엘의 한 역사학자가 인류 7만 년을 관통해 정리해서 오바마와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까지 홀린 인류사, 사피엔스입니다. 사실 사피엔스는 오랫동안 그냥 그렇고 그런 동물 중 하나였어요. 몸집도 안 크고 힘도 세지 않고 먹이사슬에서 중간쯤에 있던 존재였죠. 그러다 약 7만 년 전 사피엔스의 머릿속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저자는 이걸 인지혁명이라 부릅니다. 이전엔 없던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동물도 소리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저기 사자 있다 정도는요. 그런데 사피엔스의 언어는 달랐습니다. 있지도 않은 걸 말할 수 있었거든요. 저자는 재밌는 예를 들어요. 사피엔스 언어의 진짜 쓸모는 사냥 정보보다 뒷등아마였다고요.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뒤통수를 쳤는지, 그걸 공유하는 무리가 더 크고 더 오래 뭉쳤던 거죠. 하지만 뒷담화만으로는 150명 이상 뭉치기 힘들어요. 그 벽을 넘게 해준 게 바로 허구였습니다. 신, 국가, 돈, 인권,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사자 2마리는 서로 모르면 절대 협력 안 해요. 그런데 사피엔스는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수백만 명이 같은 이야기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군대를 만들고 도시를 세울 수 있었죠. 그 사이 우리보다 몸집도 크고 뇌도 컸던 네안데르탈인은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힘에서 진 게 아니라 어쩌면 상상하는 능력에서 밀린 걸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구를 정복한 건 가장 강한 종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같은 허구를 믿을 수 있었던 종이었던 셈이에요. 그리고 약 1만 2천 년 전 인류는 또 한 번의 큰 전환을 맞아요. 밀과 쌀 같은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한 거죠. 흔히들 이걸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자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그는 농업혁명을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부릅니다. 농사 짓기 전 수렵 채집인들은 사실 하루 서너 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만 했어요. 다양한 음식을 먹었고 병도 적었죠. 그런데 밀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씨 뿌리고 물 대고 잡초 뽑고.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고요. 먹을 게 늘어나니 인구는 늘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좁은 땅에 갇혀 곡식만 먹다 보니 영양은 부실해지고 전염병은 늘고 허리와 무릎은 망가져 갔죠. 그래도
한 번 늘어난 인구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곡식이 쌓이자 그걸 지키고 나눠주는 사람이 생겨나요. 왕, 관료, 군인, 계급이라는 것도 이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재밌는 건 이 거대한 질서를 유지한 것도 결국 허구였다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든 신분제든 다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다 같이 믿었기 때문에 굴러갔던 거죠. 결국 농업혁명은 인류 전체를 더 잘 살게 한 게 아니라 더 많이 낳고 더 힘들게 사는 쪽으로 몰아넣은 덫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덫에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었을 뿐이죠. 농업혁명 이후 인류는 세계 곳곳에서 저마다 다른 언어, 다른 신, 다른 풍습을 가진 채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나로 엮어준 발명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에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돈은 인류가 만들어낸 것 중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관용적인 상호 신뢰 시스템이라고. 종교가 다르고 말이 안 통해도 동전 하나면 낯선 상인과 거래할 수 있었어요. 돈은 신을 안 믿는 사람도 믿게 만드는 유일한 믿음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제국이 등장해요. 저자는 제국을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국이 다른 문화를 뒤섞고 지식과 기술을 퍼뜨리는 역할을 했다고 말하죠. 마지로 종교. 여러 부족의 여러 신을 믿던 인류를 하나의 진리로 묶으려는 시도들이 이어졌어요. 돈, 제국, 종교. 이 셋이 인류를 서서히 하나의 세계로 묶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500년 전 인류는 세 번째 혁명을 맞이해요. 바로 과학혁명입니다. 저자는 과학혁명의 진짜 출발점을 이렇게 짚어요. 인류가 처음으로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한 순간이라고요. 그 전까지는 모든 답이 이미 경전 안에 있다고 믿었거든요. 모른다는 인정은 역설적으로 폭발적인 힘이 됐어요. 모르니까 관찰하고 실험하고 계속 다시 물었죠. 그렇게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혼자 크지 않았어요. 저자는 과학과 제국, 그리고 자본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탐험가의 배에는 늘 과학자가 타고 있었고, 그 뒤엔 항상 투자자가 있었죠. 자본주의도 결국 또 하나의 믿음이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파이가 커질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고 미래를 앞당겨 쓸 수 있었죠. 믿음은 기술을 만나 폭주하기 시작해요. 증기기관, 공장, 대량 생산. 인류는 불과 몇백 년 만에 이전 수만 년보다 더 많은 걸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놓치지 않고 짚어요. 그 성장의 이면엔 공장식으로 사육되는 동물들의 고통과 빠르게 무너지는 생태계가 있었다고요. 진보라는 말 뒤에 가려진 대가였죠. 결국 인류는 무지를 인정한 대가로 세상을 뜯어 고칠 힘을 얻었어요. 다만 그 힘을 어디에 쓸지는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한 채로요.
그런데 저자는 마지막에 예상 밖의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강해진 사피엔스는 그래서 예전보다 더 행복해졌을까요? 답은 의외로 애매합니다. 물질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행복은 그만큼 늘지 않았어요. 저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종이 정작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사피엔스는 마지막 문턱 앞에 서 있어요. 유전공학과 인공지능으로 죽음마저 넘어서려는 시도. 저자는 이걸 길가메시 프로젝트라 부릅니다. 신이 되려는 동물.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피엔스가 남기는 가장 서늘한 질문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그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자는 조용히 되묻습니다. 신이 될 힘을 가진 우리가 과연 그 힘을 쓸 자격이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돈이든, 나라든, 성공이든. 우리 모두 사실은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 안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7만 년 전 작은 무리에서 시작해 신의 자리를 넘보게 된 종의 이야기. 답은 내리지 않은 채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